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제나 수익을 응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과 함께 내 종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제가 위기 속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종목은 정말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하는 종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요소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 함께 해소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하시다가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데 저는 주식은요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또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7777인데요.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힘을 못 내시는 경우가 있겠는데 공부하셔라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직접 저서한 책 여러분들에게 샵 3772로 종목명과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오늘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2권 시중에도 있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들께 함께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코스피는 다시 본성을 찾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2650에서 275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만드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큰 종목은 보지 마셔라. 근데 황주명이 큰 종목 보지 말라니까 답답했을 거예요. 예전에 대마불사, 큰 종목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제 말이 지금 맞죠. 결국은 작은 종목들 위주의 순환매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가 재반등이 좀 나오죠. 천연가스가 재반등이 나오는데 다행히 금요일 마지막에는 밀렸습니다. 물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안정 가지게 되면 결국 물가에 대한 압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이슈랑 같이 나왔던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우려감입니다. 즉 금리 인상이 우려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유동성 자금이 이탈되고 그 유동성 자금이 이탈되면은 또 우려감이 있다. 왜 그러냐? 오늘 빅스텝 뉴스가 나왔어요. 빅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0.5bp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올릴 때 0.25가 기본적인 건데 0.5까지 연속으로 올리게 되면 금리 충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장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 금융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큰데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 시장에는 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채권 쪽으로 돈이 좀 안정성을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되게 되는데 그럼 그 채권 쪽에서 투자감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유통시장에 있는 자금이, 즉 유통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을 얘기하고요. 발행시장, 유통시장 그쪽에 있는 자금들이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또 이탈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액수가 큰 거대 자금 같은 경우는 0.5bp의 금리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또 힌트를 드리면 제가 그랬죠. 어느 정도 천연가스가 8불 정도 올라가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 압박을 받을 수가 없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120불, 130불 가면은 하방 압력이 나올 거다. 왜? 충분히 수익 구간이 되니까. 그럼 금리 인상의 빅스텝 이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인데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 지수, 선진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에서는 2%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빅스텝으로 2번 정도 하면은 1.5%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는 어렵다. 항상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 불안하고 어려운데 큰 그림을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제 답답한 거가 하나가 뭐냐면 항상 빅스텝 하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그럼 마지노선은 얼마까지 갈 수 있지? 제가 그때도 크루드오일이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6불, 7불 이상 되면서부터는 불안함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0.5bp, 0.5포인트인데 여기서 한 2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 2번 정도? 이 정도부터는 다시 하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리는 2% 정도가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2681.37에서 2737.54포인트 정도의 금리, 그 주간지수의 박스권으로 보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2650에서 2750 사이에 왔다 거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징주들을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시장에서는 한 3가지 섹터의 특징주들이 지금 눈에 띕니다. 사료주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이제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 사료주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료주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비료주, 사료주들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드냐에 대한 어떠한 선반영적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일 사료랑요. 그다음에 사조 동아원, 뭐 우진 BNG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사료라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샤플리하게 급격하게 갈 수 있을 때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 주부터는 사료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응의 영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료주는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 이번 주는 특징적으로 사료주가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같이 갔어요. 뭐냐면 KT나 LG나 뭐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왜? 물가가 상승하면 인건비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노직에 대한 고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대화석 확대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어떻게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 있죠. 저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이야기와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인간은 경쟁력에서 잃을 수밖에 없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식당을 가보면 물론 그것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로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식당을 가면 이렇게 이제 무거운 짐들이나 이런 것들은 로봇들이 날라요. 그죠? 로봇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놉니다. 그럼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제 회귀하죠. 어떤 계산값에 따라서. 근데 뭐냐면 이제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로봇들이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물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인간의 경쟁력도 잃게 되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라는 건데 어쨌든 간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우직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이 좋다라는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로보라든지 슈림로봇이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2차 전지주예요. 2차 전지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우리가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차 전지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재사용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대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대체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2차 전지는 앞으로 40년 동안 좋아질 거예요. 제가 그랬죠. 2차 전지 빠지면 걱정하지 마라. 40년 동안 성장하는데 2차 전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관점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타버스 2차 전지는 걱정하지 마시라. 2차 전지 다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뭡니까? 일희일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죠. 실적 관련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코스모학은 그냥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정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대응의 영역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제가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시장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못 참아서 개인은 잃고 그다음에 귀가 얇아서 개인은 잃고 이 로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섹터에서 좋은 부분에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신에 그 좋은 섹터 안에서 내 주식을 갖고 있고 시총이 높지 않은 종목, 지금 같은 경우는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에서 포지션 잡고 있으면 수익이 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내 종목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함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공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접속하시면요.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저는 항상 공부 많이 하셔라라는 게 제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공부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문자 먼저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깊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종목이 처음부터 좀 도전적인 종목이 왔는데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사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가 워낙 소외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매수가 5만 원, 비중 10% 이렇게 좀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기대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더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본이 그나마 이제 300억 정도가 있고 부채가 좀 적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301억에 한 21억 정도에 대한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스알바이오가 3월 달 뉴스 나왔던 거에 의하면 고용암, CAR-T 치료제 특허 출원했다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용암이라든지 혹은 뭐 면역제, 그다음에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대감과 꿈이 있는 어떤 섹터의 종목인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뭐 NK 세포 치료제도 지금 임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차트 상황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원사이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대응의 영역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가 급등하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하고 다시 내려와 있는 국면인데 지금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121선에서 계속 눌리는 측면이고 6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원래는 1조 클럽에 가려고 했던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5만 원이신데요. 손절 라인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사이클 한번 나올 겁니다. 하반기 때.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혼자 지금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사이클들이. 원래 주식은 순환매입니다. 우리가 사료주 안 가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사료주 안 가가지고 뭐 시장에서 뭐 사료주 이런 종목이니까 지금 가니까 사료주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소외돼도 다시 가긴 하는데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번 같은 자리를 반복하면서 지지돼야 될 자리가 39,800원으로 보여요. 지금은 아직은 한 번 더 반등, 61선에서 반등 나오는지 보시고 종가 기준으로 39,800원이 됐을 경우는 저는 손절 라인을 잡으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 자체가 갭을 보게 되면 이런 건 주봉 보시면 되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목이 장대 음봉 자리가 5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돌파 못하면 원래 매수하지 말아주셨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타이밍 자체는. 49,000원이 올라오면 전량 정리 말씀드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9,700원까지는 39,6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릴게요. 39,600원 손절 라인 목표가지 4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아쉬운 소리가 나가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대응 영역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좀 보내주셨어요. 매수가 21,800원에 비중 10%. 자,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워낙 전기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종목적인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그 암모니아 발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을 보게 되면 연료비가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전력이 가려면 결국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워낙 지금 서민경제와 전기세는 그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공동체잖아요.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1,8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물론 한국전력이 원자력이나 이런 쪽의 이슈를 갖고 좀 갈 수는 있겠는데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느린 종목이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이제 장단은 사실 있어요. 장단이 뭐냐?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은 사실 적자가 큽니다. 작년도에 이제 재작년도죠. 4조까지 시총을 올렸다가 재작년도에 이제 물가 상승하고 막 원가 상승하다 보니까 다시 5조 적자가 나버렸어요. 근데 그 자본이 한 65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채 쪽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4조 정도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입니다. 사실은 30조 정도는 가 있어야 되거든요. 30조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사실은 20조까지 간다 해서 이 종목이 이상한 종목은 아니다. 그러면은 20조 기준으로 한국전력을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800원이면은 뭐 손해 볼 자리는 아니시네요. 예, 잘 사신 자리세요. 자 저는 근데 21,800원에 전량 매도 사인 드릴게요. 뭐 장기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종목 자체가 탄력도가 높지가 않아요. 한국전력 같은 건 장기 투자, 뭐 배당 투자, 뭐 이런 쪽은 뭐 모를까. 저는 그냥 본전 자리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본전 자리에서 매도 사인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종목은 가면 24,000원 혹은 26,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서민 경제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가 인상이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탄력도 높은 종목으로 교체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문자 종목 봐드리고 있는데 네, 전화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목은 현대위아 매수가는 네. 75,500원에 20%입니다. 아, 현대위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 단가와 그 비중. 혹시 매수 단가가 제가 전화가 잘 좀 안 들려가지고 놓쳤는데 매수 단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75,500원에 20%입니다. 아, 75,500원에 비중 20%. 사실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그 문의를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종목 자체가 뭐 좋고요. 뭐 앞으로 이제 뭐 2차 전지가 되든 뭐 어떤 부분이 되든 간에 자동차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년도에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뭐 기계 산업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다음에 배당금 같은 경우도 한 700원 정도 줍니다. 한 700원 정도 배당금을 주다 보니까 7만 원 밑에서는 배당금 1% 수익 구간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7만 원 밑에서부터는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7,400원 현재 주가지만 75,500원이 그렇게 먼 어떤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연결 기준으로 1,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1조 9천억이니까 아마 저평가 구간에서 보시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본이랑 부채랑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공장을 들고 있고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3조까지 간다 해서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2조 5천억 정도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쭉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노직 구간들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다면 20% 정도이시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근데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조금 탄력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는 이제 8만 원의 저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8만 원의 저항이 좀 보이시죠? 그리고 원래는 좀 빨리 파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한 9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8만 원, 9만 원에 매물대는 꼭 기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이제 7만 원이 배당금, 700원이니까 1% 배당금 안쪽이면은 수익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요 타이밍 혹은 슈퍼개미들도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7만 원 정도. 근데 비중이 20%니까 좀 더 싸게 사셔야 되겠죠. 만약에 안 내려오면 말고 이런 전략으로 뭐 6만 원 정도에 한 10% 정도는 더 추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내려오면 당연히 다시 8만 원의 전략 매도. 이거는 이제 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7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 가능 포인트, 8, 9만 원에서는 매도. 7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 가능 포인트. 왜냐하면 2차 전지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의 산업 사이클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히려 순매수 포지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 트레이딩도 가능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얘가 네. 금열장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좀 많이 뺐거든요.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피 지금 시장 자체 유동성 부족과 해외 증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손절을 안 해도 됩니까? 네, 손절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굳이 손절 라인을 잡으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만 6천 원 드리겠는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기회를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투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좋은 종목인데도 안 가는 건 뭐냐면 가끔 그래요. 좋은 종목인데 왜 안 가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때가 있고요. 시장의 영향도 받는 거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 매수와 매도의 수급 포인트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사조 산업이요. 사조 산업. 네. 매수가 59,000원 20%요. 매수가 59,000원에 비중이 20%.
조금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으세요? 예, 안 봤어요. 아, 사조산업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그 예, 이제 종목이 이제 뭐 좀 참치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쉽게 예. 안 무너질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회사는 참 좋은데 주가가 정말 안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영업이익은 막 500억씩 찍는데 영업이익이 500억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법 9 잡는다 하더라도 한 4,500억은 돼야 되는데 답답하게 한 2,700억, 3,000억이 있으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적정 가치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좀 아쉬웠었죠. 최근에도 뭐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주가 안 가가지고 뭐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도 있었고 뭐 등사 가처분 신청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2021년도에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 수혜주로 식료품이라든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가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자, 어쨌든 간 주가 관리가 조금씩 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자, 주가는 올라서고 있는데 자, 많이 물린 자리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물린 자리가 어디냐면 딱 그 경계선이신 것 같아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부터 7만 원까지는 워낙 주가가 많은 사람들이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절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좀 열어보면은 여기 6만 원 보이시죠? 저항대가 좀 보인다. 자, 지금은 갈 자리입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 수혜주로도 갈 거고 회사의 본질적 가치로도 가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만 9천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되고 원래 본질적 가치로 가게 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천억에 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30%면은 그래도 한 30%면 3, 55니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네요. 그러니까 6만 원까지는 5만 9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보셔라 해서 본전에서는 좀 매도하시고 종목은 좋습니다.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뭐 4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박스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그래서 4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트레이딩 매매도 괜찮다. 다만 이번에 올라갈 때는 본전 매도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만 9천 원에 매도하라고요? 네, 5만 9천 원 500원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수수료는 그래도 손실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5만 9천 5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수익 구간인데 꼭 저항에서 때려야 된다라는, 매도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 회사 정말 좋은데요. 조금 주가 관리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오리진 네. 1,010원에 10%요. 네. 최근에 이제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분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이나 뭐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게임 쪽에서 이제 시장에서 워낙 두각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좋아질 게 3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4월 달부터 다시 게임 쪽에서 넷마블을 필두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넷마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넥슨, 이런 쪽이 큰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P2E라든지 NFT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가 좀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변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변화가 다 돼서 재무 상태표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재무 상태표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재무가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재무제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도에 자본이 96억에서 422억까지 자본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부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유동부채가 95억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준으로 봤을 때 별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은데
별도 2019년도 12월 달에 3억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우리가 회사가 위험하거나 안 위험하거나 구분할 때는 그 별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별도 기준으로 지금 2년 적자에서 만약에 올해 흑자를 만들면 회사는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변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1선 따라서 차트가 올라오면서 지지 저항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저항 구간으로 봤을 때 1,750원에서 2,000원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을 보게 되면은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워낙 지금 자본이 400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750원 지지대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종목적인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 좀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코프라고요. 네. 7,780원에 20%입니다. 아, 다시 한번 종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코프라. 코프라고 7,780원의 비중 20%. 자동차 경량화 만드는 거. 네, 경량화 알렸습니다. 네네. 코프라 같은 경우도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으로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량한 기업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흐지부지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고서부터 BF 인사하고 박살난 거죠, 이게. 시총이 원래 2,500억에서 놓은 게 이게 1,몇백억 이게. 그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에 고점에도 안 팔고 오히려 내려가서 물 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물 타다 보니까 이게 7천 원래는 5,000원 작년 이맘때 5,000원 주고 산 주식이거든요, 이게. 네, 이제 불타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종목 자체는 믿을 수 있고 자동차 부품 주고 영업이익 큰 폭으로 성장하니까 당연히 가겠지 이렇게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20%지만 이게 주식도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네, 한번 제가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프라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경량화 컴파운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요 매출 비중이 거의 자동차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 고기능성 폴리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코프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폭의 영업이익이 성장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경량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도에 115억의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올해 223억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본 기준으로는 1,561억이 있었고요. 부채가 1,506억이니까 부채비율이 조금 올라간 거는 조금 아쉽네요. 아마 유동부채나 단기 사채가 올라갔습니다. 사채가 그 8,000원에 전환사채를 했더라고요. 돈도 많은 사람이 전환사채로 8,000원 밑에까지 내려가고 이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환사채 좀 이제 뭐 리피싱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에 대한 짜임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좀 분석하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영업이익이 223억인데 시총이 10배도 안 된다라는 거죠. 1,900억, 2,000억 언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총 2,000억 밑에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 위에는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반발 매수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배당 사이즈를 볼게요. DPS 배당 기준으로 작년도에도 이제 100원짜리 배당이었네요. 그죠? 작년 기준으로 100원짜리 배당이었는데 그러면은 7,000원대면은 한 7일은 1.5% 정도, 1.4% 정도의 어떤 배당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 뭐 7,500원짜리는 크게 배당적인 우려감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7,500원 배당 구간 안에서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10,000원대 저항 구간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10,000원 부근, 뭐 13,800원 부근 이쪽에서 악성 매물이 좀 많이 구간이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시총 기준으로 저는 한 2,500억 정도가 적정 시총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7에 14니까 8,900원, 9,000원.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일단 당분간은 조금 횡보할 구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9,000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만약에 항상 이 종목은 7,500원부터는 메리트 있다.
정말 메리트 있는 구간은 7,000원인데 7,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9,000원에서는 매도하는 구간이다. 근데 물량이 많으시니까 뭐 제가 추가 매수 사이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시장상의 악화가 돼서 7,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금 추가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목표가는 9,000원 제시 드리고요. 좀 회사가 계속해서 나아지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10,000원까지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00원 10,000원 사이에 오게 된다면 다시 문의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결되실... 더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그 BGF가 투자 좋다고 해서 2,500 주고 사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2,500도 아닌 1,700억인가 이게 시총이 돼버리니 이게 그쵸. 부담 얘기해봐지 모르겠다면서. 아이고, 네. 요즘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뭐 화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료 단가 올라가면서도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런 구간이 전환되면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그쵸 이제 신사업을 위해서 전환세제 찍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가 바뀌면서 FI 자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배경 하이테크 네. 3만 원에 11%예요. 세경 하이테크고요. 네. 3만 원에 비중 11% 이렇게 좀 잡히셨네요. 세경 하이테크 뭐 접근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오래됐어요. 그때 삼성의 거 핸드폰 구속 때문에. 네네. 아, 세경 하이테크 네. 뭐 OLED라든지 그렇죠. 그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사신 것 같아요. 회사도 참 좋은데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접근하신 것 같고 사실 디스플레이 쪽은요. 조금 시간을 두면은 분명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슈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국은 그 시장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74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재작년도에 20억이었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국면이고 그다음에 매출액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좀 메리트 있는 건 자본이 한 1,5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 3,000억, 4,000억까지는 무난한 기업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괜찮네. 그러니까 크게 뭐 빠지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3,000억 정도에서 4,000억까지 괜찮다고 보면은 제가 3,500억 정도 밸류를 봐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3,500억 정도 밸류면은 326에 428, 한 40% 상승 여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428에 430이면은 한 지금 자리에서 8,000원 정도, 3만 원 정도까지는 31,000원. 아, 너무 아쉬워요. 시장이 조금 너무 높게 사셨어요. 3만 원이면. 그 3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3만 원짜리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다렸다가 본전 매도하는 게 참 아쉽잖아요. 그죠?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사이에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매도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자리 이제 추가 매수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시라면 자, 이 종목은 2,500억짜리 밑에 사면 2만 원 밑에. 그러니까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2만 1,000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 한 4% 정도 가능하시다. 대신에 매도는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사이에는 매도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디스플레이가 이제 제2의 눈이 된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까요? 빠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보유하시면 그 전에는 아마 시그널이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차트가 예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쵸. 왜냐면 급한 종목은 아닌데 근데 지금 차트가 나 다시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꿈틀꿈틀 대는 모습이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항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NCN. NCN, 네. 네, 5,200원에 15%입니다. 5,200원에 15%. NCN 뭐 네네.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 자율 주행도 관련돼가 있고 또 그 반도체에도 있어 괜찮을 거라고 샀더만은 계속 내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쵸. 전문가님한테
그 NCN이라는 기업은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은 기업이죠, 사실은. 어떠한 본질의 가치보다는 어떤 차량용 반도체 칩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칩으로서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영상 보안이랑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 그 블랙박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토모티브 사업 부분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물적 분할에서도 넥스트 칩 설립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NCN이 조금 아쉬운 게 실적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종목의 아쉬움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데 근데 그나마 좀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자본이 한 726억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기운이 있다라는 부분. 근데 적자가 이렇게 계속 큰 폭으로 나게 된다면 사실은 참 어려운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응 영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3,500원 전에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대응 영역에서 4,800원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차량용 반도체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4,800원은 쉽게 뚫지 못한다. 그래서 목표가는 4,8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원 제시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셔도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NCN까지 이제 봐드렸는데요. 언제나 시청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상담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또 많으실 텐데 언제나 또 베스트 스탁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종목들 받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AS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저번 주 종목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크게 많이 못 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갖고 왔는데 유엔젤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유엔젤 같은 경우 이제 드림 시큐리티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크게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유엔젤 같은 경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와 협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스마트 러닝이라든지 이런 쪽의 두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그룹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시장에서는 워낙 좀 두각을 받고 있는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구간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 2,0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유저가 많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1억 명 이상의 유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 좀 갖고 왔어요. 메타버스 2차전지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갖고 왔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핵심 소재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좀 두각을 받았었고 또 국내 생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이슈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핵심 첨가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토레지스트나 뭐 첨가제 이런 것들은 반도체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뭐 첨가제 관련된 종목도 요즘에 좀 잘 가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양극재 바인더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바인더 같은 경우에다가 뭐 판을 깔고서 거기 슬러리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판을 만드는 건데 그 관련해서 양극재 바인더 국산화기에 기대 주기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좀 많이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또 IT 쪽에서도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지금 이제 1,500원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3,000원, 그 손절가는 한 8,000원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종목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HDC 현대 EP라는 종목입니다. HDC 현대 EP라는 종목인데 차량용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자동차 산업용 플라스틱, 요즘 경량화 이슈가 많기 때문에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주의 있게 본 건 뭐냐면 자본이 좀 많습니다. 자본이 한 3,000억 정도의 자본 규모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억이니까 반밖에 안 되죠, 그죠? 네, 자본 3,000억의 반이면 좀 메리트가 있죠. 근데 배당금이 2년 연속에 한 140원 정도가 나오니까
뭐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3% 정도의 배당 수익을 들고만 있어도 작년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매수가는 한 4,8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5,5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4,200원 정도 좀 제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나 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그럼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았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방법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힘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만큼 직접적으로 기법을 알려드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 좀 많이 힘 얻으시고 기준 잘 잡으셔서 어려운 종목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보율매법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 결국 회사는 돈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보율이 없으면 불안하죠. 근데 유보율까지 생기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보는 종목 중에 뭐냐면 유보율이 500% 이상인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한 40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는 자본 400억 이상입니다.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 트렌드에 맞으면서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들고 있어서 결국 승부나요 안 나요 이거 있잖아요. 결국 승부난다라는 건 부채 비율이 적고요. 부채 비율 100% 이하에 자본 한 400억 이상. 부채 비율은 150%까지 제가 상단을 열어두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용 비율은 한 7% 이하 종목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차트 바닥에서 대량 수급 체크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은 제외합니다. 전환사채가 너무 많다는 거는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는데 뭐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억 이상 있는 종목들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정말 특별하게 쓰임이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유상증자 가능성 높은 종목 중에 일반 유상증자 종목은 정말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미리 증자를 했다면 모를까 그 외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주주 담보가 많은 종목도 제외합니다. 최대주주 담보가 많으면 주식이 급락하면 터집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정다운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정다운이라는 종목도 좀 미리 체크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또 했어요. 우리 가공업체인데 이제 시총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기업을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가냐? 내가 딱 재무제표를 열어봐서 재무제표를 딱 열어봅니다. 그래서 자본이 일단은 400억 이상인지를 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안정화 단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급등 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 400억 정도. 왜 그러냐면 한 자본금 기준으로 회사가 유보해야 될 자금이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200억 정도가 있으면 신사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원사이클의 신사업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딜 규모로 봤을 때 작은 딜은 한 50억 정도 딜이 되고 큰 딜은 한 200억 정도 딜인데 웬만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내면 200억에 300억 정도의 유보금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채가 줄어들수록 좋은데 아까 전에 이제 유동부채 얘기 드렸는데 전환사채를 너무 많이 찍으면 나쁘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긍정적인 건 작년도 11월까지 찍는 전환사채가 좀 리스크한 게
리피싱을 하려고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의도치 않게 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리피싱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리피싱 제도란 건 뭐냐면 내가 전환사채를 10,000원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최저 한도를 70% 두게 되면 7,000원까지 빠져도 원금 보장이 돼요. 그럼 7,000원까지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구조로 바뀌었냐면 10,000원에서 7,000원을 떨어지면 7,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그 기간 동안 올라오면 10,000원 올라가니까 요즘은 전환세 찍는 자리들이 웬만하면 최저 자리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아라는 종목인데 친환경 포장재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도 차트가 바닥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재무 구조를 한번 보는 능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재무 구조에서 이게 이제 979억 정도가 되니까 자본이 올라온다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라는 거는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으로 생기는데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기업은 조금 불안합니다. NCN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불꽃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익잉여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는 자본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마이너스 나면 그게 자본으로 넘으니까 플로우 개념이 스톡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스톡 개념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좀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50억.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마이너스 50억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0억씩 연속으로 나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본이 줄어들면 어떤 로직이 가냐면 나중엔 자본금보다 자본이 줄어들면 자본 잠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무 구조에 대한 이해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작은 기업에도 강소기업이라는 거, 자본과 부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에코바이오라는 종목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로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시총이 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자산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커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자본이 커져야 되고 부채는 그러니까 커질 수는 있어요.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 단기사채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커지는데 자본이 커지는 범주가 훨씬 더 클수록 좋아요.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본으로 바뀌었다는 건 쓸 수 있는 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갚지 않아도 될 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유상증자를 할 때 그 타이밍은 안 좋지만 나중에 그게 자본금을 쌓일 때 오히려 이 회사는 오히려 안정적이죠. 왜? 나갈 채권은 없으니까. 근데 전환사채는 장단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근데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찍힌 것. 그러니까 작년 11월이 연장돼가지고 정정 시그널로 해서 찍힌 거는 조금 리스크할 수 있는 게 리피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찍힌 전환사채는 오히려 그것이 거의 이제 유상증자랑 맞먹어요. 다만 자본에서 부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도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로직을 알고 있으면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불안한 건 뭐냐면 이 로직 상황에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본이 증가되는 종목을 보셔라. 오늘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부채는 너무 급격하게만 증가되지 않으면 되고 단기사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라.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주식 수익을 응원하고 있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부에 관련된 부분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밀번호는 777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이 흔들리면은 참 어려워요. 주식 하시다 보면. 근데 흔들리지 마시라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유보율 투자법처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매매법 자꾸 강의 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하십시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